안녕하세요. 몬타비스타 소프트웨어 코리아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리눅스에서 지원되는 리얼타임 관련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리눅스 스케줄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리얼타임 관련 커널 기술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완전한 리얼타임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커널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몬타비스타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고객들의 보다 나은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눅스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임베디드 시스템용 운영체제로 가장 각광받고 있으며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 문제가 있으면 직접 고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쉬우며 전 세계의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활용할 수 있고 안정되고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여 최근 고사양화하고 있는 새로운 장치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며 기본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추가 개발에 드는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임베디드 어플리케이션들은 리눅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본적인 장점 외에 알토스의 역할도 같이 수행할 수 있다면 더욱 향상되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당사를 포함한 많은 개발자들이 리눅스에서 리얼타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리얼타임 구현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인터럽트 및 프리엠션 레이턴시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럽트 레이턴시는 각종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이것이 처리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스템이 하드웨어 요구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여기에는 하드웨어 자체에서 발생하는 지연, 그리고 CPU에서 인터럽트를 인지하고 해당 핸들러를 찾고 불러내기 전까지의 시간이 포함됩니다. 프리엠션 레이턴시는 멀티태스킹 환경 하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하드웨어 인터럽트 혹은 어떤 외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리얼타임 시스템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판단 지표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여러 내용들은 기존 커널의 각종 기능들을 크게 변경하거나 호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 인터럽트 레이턴시와 프리엠션 레이턴시를 효과적으로 줄여 리얼타임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리눅스 커널은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멀티태스킹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이며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스케줄러입니다. 2.6 이전의 리눅스 커널에서는 주로 효율성 및 유닉스와의 호환성에 초점이 맞춰진 스케줄러가 사용되었으나 리얼타임을 구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여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리얼타임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의 스케줄러가 커널 2.6에 적용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O1 스케줄러입니다. O1 스케줄러는 2.6 커널 이전에 사용하던 스케줄러와는 달리 시스템에서 수행되고 있는 태스크 개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 안에 특정 태스크로의 전환을 할 수 있으며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두어 태스크 간 차별을 둘 수 있고 스케줄링 정책도 P4나 RR과 같은 표준적인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ompletely Pair 스케줄러와 같은 보다 향상된 스케줄러가 등장하였지만 이는 태스크 간 CPU 배분의 공정성 및 반응성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리얼타임 시스템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1 스케줄러는 고정된 프라이어리티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이었던 기존 스케줄러 자체를 개선하여 전반적인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고 고정 프라이어리티를 지원함으로써 리얼타임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O1 스케줄러는 고정된 우선순위가 부여된 태스크와 그렇지 않은 일반 태스크들을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태스크들을 독립된 태스크 큐를 통해 관리하므로 다음에 수행할 태스크를 보다 빨리 선택할 수 있고 태스크 관리도 보다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우선순위를 갖더라도 일의 성격에 따라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CPU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스케드 P4 혹은 일정 시간만 CPU를 사용하게 하는 스케드 RR 등의 스케줄링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유연한 어플리케이션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은 태스크들은 태스크들 간의 CPU 배분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내부 우선순위가 동적으로 바뀌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태스크들은 모두 스케드 어더의 스케줄링 정책을 지원합니다. 리눅스 커널이 리얼타임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개선 작업 중 프리엠티브 커널 지원은 당시 몬타비스타 직원이었던 로버트 러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리눅스 커널은 일단 커널에 진입하면 프리엠션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 방식은 레이턴시를 늘어지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SMP 시스템용으로만 사용하던 스핀락을 개선하여 유니프로세서용 커널에서도 프리엠션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레이턴시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바로 프리엠티브 커널입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뭔가를 커널에 넣지 않고도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을 개선함으로써 성능 향상을 보게 한 주요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놀라운 레이턴시 단축을 가능케 하는 변경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또 다른 놀라움입니다. 프리엠티브 커널에서는 인터럽트 처리가 완료된 후, 시스템 콜 처리가 완료된 후, 그리고 스핀 언락이 불려지는 시점에서 프리엠션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핀락 구간 안에서는 여전히 보호된 상태로 커널이 작업을 하였으며 이는 완전한 리얼타임 시스템으로 가는 데 있어서 쉽게 풀리지 않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코드와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는 프리엠터블 커널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의 익셉션 핸들러 종료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일반적인 하드웨어 인터럽트와 시스템 콜 처리 후에 공통적으로 불려지는 부분으로서 커널 코드의 수행을 마치고 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스케줄링이 필요한지 확인한 후 만약 스케줄링이 필요하면 그때 스케줄러를 호출하여 다른 태스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코드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프리엠션이 커널 코드 수행 완료 후에만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리엠터블 커널 기능이 사용될 때의 변화를 보여주는 코드와 그림입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커널에서의 프리엠션이 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기 전에만 발생했습니다. 프리엠터블 커널에서는 인터럽트 처리가 완전히 끝난 후에도 스케줄링을 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커널 코드를 수행 중이더라도 인터럽트가 발생하여 그 결과로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가 깨어나게 되면 인터럽트 처리 후 바로 해당 태스크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는 왼쪽 코드를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를 보여줍니다. 프리엠터블 커널 기술의 등장으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레이턴시가 늘어지는 것은 많이 줄일 수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커널에는 그 자체로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코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그러한 작업들도 필요할 경우 중간에서 멈추고 다른 태스크로 전환이 가능함이 밝혀짐에 따라 해당 코드들에 대한 추가적인 코드가 더해졌습니다. 새로 추가된 것은 might sleep 함수와 이와 연관된 것들이며 이 함수는 커널 설정 config preempt voluntary가 선택되면 실제 코드로 작동하여 필요할 경우 긴 시간이 걸리는 커널 작업 도중에라도 타스크 전환을 할 수 있게 하여
또 한 번 레이턴시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널 소스를 보면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된 객체들을 처리하는 부분 혹은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한 곳 등에서 might slip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기술들이 나온 후 일부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몬타비스타에서는 현재와 같은 커널 2.6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프리엠터블 커널 및 발룬테리 프리엠션 그리고 오원 스케줄러를 커널 2.4에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이 개발 및 적용됨에 따라 프리엠션 레이턴시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스핀락 구간 안에서의 지연은 계속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었으며 이는 완전한 리얼타임을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스핀락을 뮤텍스로 전환하는 방법이 나오면서 비로소 해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스핀락을 일반적인 스핀락과 로 스핀락으로 분리하여 로 스핀락이 필요한 곳에서만 기존의 방식대로 처리하고 일반적인 스핀락은 프라이오리티 이네리턴스 뮤텍스로 대체함으로써 대부분의 스핀락 구간 안에서도 프리엠션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흥미로운 점은 스핀락과 관련된 선언문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의 변화가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리눅스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 모드에서 작동하므로 커널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에서도 커널에서 제공되는 프라이오리티 이네리턴스 뮤텍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완전한 리얼타임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커널에 뮤텍스가 도입됨에 따라 프리엠션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게 되었지만 단순한 뮤텍스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프라이오리티 인버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프라이오리티 인버전 문제는 화성 탐사선 패스파인더호에서도 생겼던 문제로 우선순위가 뒤섞인 리얼타임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간단하게 어떤 경우에 프라이오리티 인버전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서로 다른 여러 태스크들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우선순위가 낮은 태스크 L이 특정 뮤텍스를 점유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 M이 깨어난다면 현재 태스크 L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때 태스크 M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 H가 깨어나서 대기 상태에 있는 태스크 L이 점유한 뮤텍스를 얻으려 한다면 해당 뮤텍스가 현재 가용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태스크 H는 대기 상태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때 중간 우선순위를 가진 태스크들이 계속 수행된다면 이들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 H는 뮤텍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우선순위를 가진 태스크들에게 밀리게 되어 정상적인 태스크 수행을 못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프라이오리티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프라이오리티 이네리턴스 뮤텍스는 앞에서 보신 프라이오리티 인버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그림은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 태스크들 간에 프라이오리 이네리턴스 뮤텍스를 공유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낮은 태스크 L이 뮤텍스를 가진 상태에서 그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 M에 의해 프리엠션이 발생하게 될 경우 태스크 M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 H가 깨어나 태스크 L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오리티 이네리턴스가 지원되는 뮤텍스를 가지려 하면 커널은 태스크 L에 태스크 H의 우선순위를 주어 태스크 M보다 먼저 수행하게 함으로써 태스크 L이 태스크 H의 수행을 방해하는 프라이오리티 인버전 문제가 해결됩니다. 프리엠션 레이턴시뿐만 아니라 인터럽트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더해졌습니다. 이는 기존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처리되던
각종 인터럽트 핸들러 중에서 시스템 타이머와 같은 필수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모두 커널 스레드화함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 시스템 수행을 사용자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리얼타임을 위한 config preempt RT 커널 설정에서는 스레드화된 인터럽트 핸들러는 필수 사항이며 나머지 설정에서는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과 같은 인터럽트 처리 방식이 필요한 인터럽트 핸들러는 설치 시에 IRQF No Delay 옵션을 주어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인터럽트 핸들러 안에서는 스레드화된 인터럽트 핸들러와는 달리 스핀락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기존 인터럽트 처리 방식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화된 인터럽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리눅스 커널에서는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인터럽트 핸들러는 다른 방해를 받지 않고 필요한 일들을 모두 처리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와 연관된 후속 작업이 따르게 되고 이 후속 작업은 또 다른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특정 태스크가 수행 중이더라도 이와 상관없는 인터럽트 처리 때문에 중요한 태스크가 수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화된 인터럽트 핸들러를 사용하면 커널은 인터럽트 핸들러 스레드에 일정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실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여기서는 인터럽트 핸들러 스레드를 깨우기만 하고 인터럽트 처리를 바로 종료하게 됩니다. 만약 인터럽트 핸들러 스레드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가 있다면 이 태스크는 바로 수행될 수 있고 그런 태스크들이 더 없다면 실제 인터럽트 핸들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동함으로써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태스크가 상관이 없는 인터럽트 처리로 지연되는 것을 막아 일정한 레이턴시를 얻도록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리엠션 기능을 전혀 적용하지 않으면 커널 수행 중에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프리엠션이 발생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프리엠션 레이턴시가 길어지게 됩니다. 이런 커널에 발룬테리 프리엠션을 적용하면 커널 수행 중간중간에 프리엠션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좀 더 프리엠션 레이턴시가 단축되며 프리엠터블 커널 기능을 적용하면 스핀락을 사용하는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프리엠션이 가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이는 짧은 프리엠션 금지 구간도 실제 리얼타임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마저 해결하여야만 완전한 리얼타임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리눅스 커널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바로 리얼타임 프리엠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로 스핀락을 사용하는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프리엠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리얼타임 성능, 즉 낮은 프리엠션 레이턴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커널의 프리엠션 모드에 따른 반응성의 차이가 그래프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림에서 Y축은 발생 횟수를 나타내고 X축은 레이턴시의 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리엠션 none을 사용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프리엠트 none을 사용하면 프리엠션 레이턴시는 일정하지 않으며 때로는 이 그래프에서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그래프는 프리엠트 데스크탑을 사용했을 때의 그래프이며 프리엠트 none을 사용했을 때보다 일정한 시간 이내로 프리엠션 레이턴시가 접근하고 있지만 여전히 리얼타임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는
높은 프리엠션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래프는 프리엠프트 RT를 사용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프리엠션 레이턴시가 일정한 범위, 여기서는 수십 마이크로 세컨드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앞선 다른 프리엠션 모드보다 프리엠션 레이턴시가 대폭 개선되고 있으며 이로써 프리엠프트 RT 모드를 사용하면 리얼타임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이 리얼타임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기능을 내장하고 있지만 리얼타임 기능 구현을 위해 커널 프로그래밍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리눅스 커널 2.6에서는 표준에 보다 부합하는 네이티브 포직스 스레드 라이브러리 NPTL을 지원하여 쉽게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OS용으로 작성된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도 쉽게 리눅스로 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NPTL은 기존 2.4 때 리눅스에서 지원하던 리눅스 스레드 라이브러리를 대체하여 2.6 때 커널의 표준 스레드 라이브러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 리눅스 스레드가 일부 표준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확실한 포직스 호환 운영체제로 자기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PTL은 단순히 포직스 표준에 더 근접한 것만이 아니고 성능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리눅스 스레드가 매니저 스레드를 별도로 두어 태스크의 생성과 제거를 담당했던 것과 달리 NPTL은 직접 커널에 접근하여 태스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작동합니다. NPTL은 포직스 pthread API를 사용하여 리눅스 스레드와는 바이너리 차원에서 호환됩니다만 일부 함수의 동작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완전한 호환이 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특히 시그널에 많이 의존하는 어플리케이션은 NPTL을 사용하기 위해 수정해야만 합니다. NPTL은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스레드와 커널 스레드가 1대1로 연결되기 때문에 스레드 단위로 스케줄링이 가능하여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 구현에 용이합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리눅스 커널의 리얼타임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스레드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NPTL이 커널 2.6대의 표준 스레드 라이브러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NPTL에서는 포직스 pthread API를 제공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포직스 스레드 어플리케이션 간의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레드 관련 API, 뮤텍스 관련 API,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다른 API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직스 pthread API에 관해서는 여러 서적 및 인터넷에 관련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리눅스 및 유닉스 프로그램들 간의 동기화가 필요할 경우 시스템5 IPC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5 IPC에서 제공하는 세마포는 리얼타임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시스템5 IPC를 사용할 경우 완전한 리얼타임 시스템을 구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얼타임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뮤텍스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Fast User Space Mutex, 이른바 퓨텍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퓨텍스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이지만 여기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능, 예를 들자면 Priority Queuing 및 Priority Inheritance 기능 등은 커널의 뒷받침이 꼭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기존 커널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퓨텍스는 기본적으로 Priority Queuing을 지원하여 서로 다른 프라이어리티를 가진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들이 동시에 같은 뮤텍스를 얻으려 할 경우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가 먼저 뮤텍스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프라이어리티 이네리턴스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앞에서 설명드렸던 프라이어리티 인버전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퓨텍스는 기존 시스템5 IPC와 달리 경합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시스템 콜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며 로버스트 기능을 제공하여 퓨텍스를 점유한 채로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가 죽을 경우에도 이후에 해당 퓨텍스를 필요로 하는 다른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가 작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단하게 퓨텍스에서 제공하는 프라이오리티 큐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빨간 마름모로 표시되는 것은 뮤텍스를 잠글 때를,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된 마름모는 뮤텍스가 풀릴 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서로 다른 프라이오리티를 가진 타스크 3개가 이미 잠겨진 뮤텍스를 얻으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뮤텍스를 얻으려 하는 순서는 T1, T2, T3 순서이지만 우선순위는 T3, T1, 그리고 T2 순으로 높습니다. 만약 시스템5 IPC에서 제공하는 뮤텍스를 사용했다면 뮤텍스가 가용한 시점에서 뮤텍스는 먼저 락을 건 순서인 T1, T2, T3 순서대로 주어지겠지만 퓨텍스를 사용하게 되면 프라이오리티 큐잉이 적용되어 먼저 락을 건 순서가 아닌 각 태스크의 우선순위에 따라 T3, T1, 그리고 T2 순서로 뮤텍스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버스트 뮤텍스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그림과 유사하게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 태스크 3개가 하나의 뮤텍스를 점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의 그림과 달라지는 것은 T1이 공용 뮤텍스를 얻은 후에 이미 사용 중인 또 다른 뮤텍스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 뮤텍스가 풀린 시점에서 T1이 먼저 수행되었고 이후에 T1이 잡고 있던 뮤텍스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이유로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버스트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뮤텍스가 사용되었다면 뮤텍스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던 T3와 T2는 더 이상 수행을 하지 못하고 끝없이 기다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버스트 뮤텍스를 사용하면 특정 태스크가 뮤텍스를 가진 채로 종료할 경우 해당 뮤텍스를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태스크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태스크를 깨워 실행시킨 후 해당 태스크가 뮤텍스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T3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T3가 뮤텍스를 풀게 되면 이어서 T2가 복구된 뮤텍스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퓨텍스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퓨텍스를 적절하게 초기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로버스트 기능과 프라이오리티 이네리턴스 기능을 사용하는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pthread API를 사용하는 모든 객체는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어트리뷰트들은 실제 초기화 함수 호출 전에 모두 초기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먼저 pthread mutex attribute set robust mp 함수를 호출하여 이 muteks가 로버스트 기능을 사용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다음으로 pthread mutex attribute set protocol 함수를 호출하여 이 muteks가 priority inheritance 기능도 같이 사용할 것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에 실제 초기화 함수가 호출되어야 합니다. 앞서의 예제와 같은 뮤텍스를 사용하는 모든 태스크에서는 반드시 뮤텍스 락을 호출한 직후 몇 가지 검사를 해야만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뮤텍스를 복구해야 하는지를 검사하는 일입니다. pthread mutex 락의 리턴 값이 eowner dead일 경우가 앞선 eowner dead일 경우 앞선 뮤텍스 소유 태스크가 죽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pthread mutex consistent mp 함수를 호출하여 뮤텍스를 복구하게 됩니다. 해당 뮤텍스가 정상적으로 복구되었다면 계속 태스크 수행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태스크도 더 이상 수행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므로 종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해당 뮤텍스가 정확하게 잠겼는지를 검사하여 정상적일 경우에만 수행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RT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라이오리티를 갖는 스레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프라이오리티와 스케줄링 폴리시를 적용하여 리얼타임 프로세스를 만들 수도 있지만 스레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일들을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태스크 스위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포직스 P스레드에서는 먼저 어트리뷰트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작업은 P스레드 어트리뷰트 init 함수를 호출하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어트리뷰트 개체에 다양한 어트리뷰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 스레드와는 달리 NPTL에서는 모프로세스 혹은 스레드로부터 다양한 속성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상속받은 어트리뷰트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데 pthread explicit schedule와 같은 설정은 별도의 어트리뷰트 상속 과정 없이 모든 어트리뷰트를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꼭 필요한 어트리뷰트는 스케줄링 프라이오리티와 스케줄링 폴리시가 되겠습니다. 리얼타임 프라이오리티는 pthread attribute set sched param 함수를 통해서 설정이 가능하며, 스케줄링 폴리시는 pthread attribute set attribute sched policy 함수를 설정함으로써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트리뷰트가 설정되고 나면 pthread create 함수를 호출할 때 어트리뷰트를 지정하여 원하는 스레드를 만들게 됩니다. 만약 특정한 어트리뷰트를 설정하지 않고 스레드를 만들었다면 나중에 sched set scheduler 함수를 호출하여 스케줄링 프라이오리티와 폴리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함수는 스레드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간단하게 사용할 경우 유용합니다.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은 시간에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리눅스에서 흔히 발생하는 페이징과 같은 작업은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징 발생이 실제 리얼타임이 필요한 시점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코드와 데이터 영역, 그리고 기타 연관된 메모리 영역이 항상 메모리에 상주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mrock 또는 mrock5를 미리 호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눅스에서는 allocation된 메모리라 할지라도 사용이 없을 경우 실제 메모리가 할당되지 않으므로 메모리 할당 후에 해당 메모리를 한번 사용해 두면 리얼타임이 필요한 시점에 해당 메모리를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혹은 연관이 있는 각종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은 새로운 환경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config preempt RT를 사용할 경우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의 interrupt handler 또는 디바이스들 그 자체도 수행 도중에 프리엠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유니프로세서 환경하의 디바이스 작동도 멀티프로세서 혹은 멀티코어 환경에서의 작동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가 동시에 서로 다른 코드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므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내부의 중요한 자원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의 경우 스핀락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니프로세서 환경에서 수행된다고 할지라도 공유 자원은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즉, 리얼타임 시스템을 고려하신다면 모든 디바이스 드라이버 작업 시에 SMP 환경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장치를 넣어 시스템을 구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작업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이 있다고 할 때 커널 내에서 제공되는 데드락 프로텍션은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스핀락과 같은 보호장치가 잘못 사용되어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탐지하여 보다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능은 기존 커널에 존재하던 많은 문제를 이미 해결한 바 있으며 새롭게 리얼타임 시스템을 구현하시고자 하는 많은 개발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리얼타임 시스템은 주어진 조건 내에서 보장된 반응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스템 차원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은 앞에서 모두 설명드렸으며 나머지는 어플리케이션 그 자체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대개의 인베디드 시스템은 주어진 자원의 제약이 있으므로 모든 태스크가 리얼타임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개 리얼타임이 필요한 것들은 I/O와 관련된 작업이 많을 것이며 또한 다른 방해가 없다면 그 자체로 일정한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리얼타임을 요구하는 작업이 대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른 요소를 포함한 전체적인 수행 시간이 요구하는 레이턴시보다 길지 않도록 하는 것도 리얼타임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각종 코드들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존 리눅스 커널과는 달리 리얼타임 시스템을 위한 리눅스 커널에서는 모든 우선순위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되는 코드의 용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지정하고 서로 연관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만 제대로 된 리얼타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리얼타임 시스템을 구축할 때 중요한 작업은 우선순위를 가장 높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스템의 동작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이 바로 리얼타임 시스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가장 높이고 비지루프를 만들 경우 시스템은 이 작업만 계속 수행하고 다른 작업을 일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은 정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지루프가 아니더라도 스캐드 1도와 같은 시스템 콜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작업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가 없을 경우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비지루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현재 태스크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면 앞선 경우와 같은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시스템은 정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커널이 리얼타임 시스템 구성을 위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더라도 사용자의 이해가 따라주지 못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얼타임 시스템을 사용하면 성능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리얼타임 시스템은 주어진 조건 내에서 반응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의 CPU를 더 많이 소모하는데 특히 리얼타임 프리엠션을 사용할 경우 뮤텍스 오퍼레이션 및 프라이오리티 이네리턴스 기능 등은 단순한 스피드락에 비해 코드가 더 복잡하여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 이러한 작업이 누적될 경우 시스템의 성능은 많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널 내에서의 프리엠션은 반응성을 높여주기는 하지만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기존보다 잦은 태스크 스위칭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CPU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효율성만을 따지자면 기존 리눅스 커널 및 유저 어플리케이션 지원이 좀 더 나을 수 있지만 다른 목적을 가진 사용자로 하여금 특별히 시스템의 동작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아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 구현에 많은 제약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새로운 커널 기술 및 유저 어플리케이션 지원은 그동안의 제약을 해소하여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 구현이 필요할 경우 설정을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조합해서 사용한다면 개발자는 리얼타임 성능을 얻기 위해 각종 시스템 자원들을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최악의 상황에 대해 보다 나은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몬타비스타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몬타비스타 리눅스 5.0 제품들은 모두 리눅스 커널과 어플리케이션만으로도 리얼타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드리며 시스템을 복잡하게 하는 별도의 서브 커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장점들은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일관되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몬타비스타 리눅스로 리얼타임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몬타비스타 오픈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